불박차 녹색 신호입니다. 2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트럭이 가고 있고요. 아이고 다시. 아이고 재치가. 다시 가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3차로에는 차들이 가고 있고요. 2차로는 저 앞에 비어있네요. 쭉 가는데 트럭이 4차로 3차로 들어오더니 으아 이런 불박차가 저 차 들어오는 걸 보고요. 여기에서 아이쿠 상대 차랑 직접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 차를 피하다가 포켓차로에 좌회전 대기 중인 차를 꽝 부딪혔는데요. 저 대기 중이다가 저 포켓차로에 있던 차요. 그 차는 잘못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 일단 지금 불박차가 그쪽에 손해배상 100% 해주고요. 그리고 옆에서 들어오던 이 트럭한테 구상권이 남았는데요. 이 구상권 지금 몇 대인지 잘 모르겠대요. 아직 모르겠대요. 어떻습니까? 저기서 저 차 들어오는데 이 차를 저 차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렵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무진장 어렵대요.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불박차가 물어줄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차가 불박차고 저 차고 일단 이 차에서 100% 물어주고요. 그 불박차한테 과실 문제를 따져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저 차가 나는 안 미쳤잖아. 그래서 그 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이 불박차 운전자분께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좀 미리 빵해 줄 수는 없었나요? 이랬는데 저 그렇게 들어올 줄 몰랐죠. 그리고 저 들어오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빵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 차랑 부딪히기 싫어서 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럴 때 핸들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뭐가 나한테 팍 들어오면요 핸들이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거 피한 게 잘못일까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트럭 100% 잘못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보험사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60대 40, 70대 30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불박차는 또 자차도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대요.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100대 빵에다가 86%, 90대 12, 12%, 80대 22, 2% 있습니다. 그리고 6대 4, 7대 3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어렵네요. 이분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트럭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어나는 비접촉 사고인데요. 그런데 트럭 운전자가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들어올 때 저렇게 여러 차로 들어올 때는 한 칸 한 칸 건너가면서 꺾기 전에 확인했었어야 되죠. 보험사에서는 과실비를 안 나왔고요. 폐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차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는 폐차를 지나갔었다? 우리 보험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차 가입 안 돼 있는데. 그 폐차하세요. 폐차해야 되면은. 그리고 상대측 대물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처리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폐차 진행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차값 받는 거죠. 중고차값. 중고차값하고 그 차값에 해당되는 다른 중고차 그거랑 똑같은 같은 가격의 중고차를 다시 등록할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서는 열흘 동안에 렌터카 비용을 받죠. 차 새로 구입하고 그러는 동안에 한 열흘 걸릴 거다 해서 그 10일째 렌터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6%, 90대 12, 10%, 80대 22, 2%인데요.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르죠. 여기 가는데 안 보이죠? 난 쭉 앞을 보고 가죠? 근데 앞을 보고 가는데 여기서 들어와요?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깜빡 켜고 천천히 비스듬히 들어오잖아요. 비스듬히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앞으로 쭉 가도 되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좌회전 차로로 그냥 들어오려고 그랬나요? 그냥 쭉 가도 되잖아요. 아니요 앞으로 쭉 가도 되잖아요.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보이긴 보이더라도 천천히 깜빡이 천천히 들어오는데 코앞에서 갑자기 푹 들어오는 거 저는 저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트럭 보험사는 비접촉이기에 60대 40 또는 70대 30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럭 100%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트럭이 삐딱하게 깜빡 켜고 들어오는 거 보고 미리 빵 했어야 된다면서 90대 10으로 볼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게요. 삐딱선이 아주 그냥 각도가 저 봐라 저건 한 차로가 아니다. 한 차로 아니고 저렇게 삐딱하게 들어오면 저거는 저 차가 각도가 엄청나게 삐딱하다. 그런데 지금은요. 요 정도 삐딱하면요. 저 똑바로 들어갈 것 같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랬던 차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저는 백동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판사는 판사에 따라서 90대 10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불박차가 이쪽에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이 차에 대해서 100% 다 물어주고요. 근데 불박차하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최종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꼭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차체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결국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울 때 어쩌면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비스듬히 삐딱해서 자 여기서 들어갈 때 비스듬히 삐딱하다가 여기서 꺾잖아요. 여기서요. 예. 많이 삐딱이냐 조금 삐딱이냐 요건 삐딱하다고도 볼 수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쭉 가는데 저기서 오토바이가 쾅. 그래서 제한속도 얼마인지 안 봐야 되겠다. 제한속도 50에 56이라고 돼 있네. 깜빡이 안 켰고 옳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곳 제한속도 시속 50입니다. 불박차는 50 조금 더 됩니다. 한 56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저 앞에 녹색 신호네요. 쭉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이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쭉 가는데 저 2차로 가장자리 쪽에 있던 오토바이가 이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황색이네. 예, 황색으로 이때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당신 신호위반이야? 불박차 신호위반이야? 황색불이잖아. 여기 딱 서야지. 여기 서야 되는데 왜? 지금 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1m, 2m 될까요? 그 실질적으로는 여기 한 2m 안 보이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m 앞에서 황색불을 바뀐 거로 보여집니다. 요 왜 못 멈췄어? 당신 신호위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녹색 신호에 직진했는데 정지선 직전에서 황색불을 바뀌었다는 이유로 저를 신호위반이라고 경찰관께서 얘기하십니다. 저 같은 상황에 신호를 준수하면서 사고 안 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분은 여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쯤이요. 본인 눈은 벌써 나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는 정선을 블랙박스는 이게 보이죠? 운전자는 저 정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녹색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블랙박스 보니까 요게 블랙박스는 위에서 이렇게 찍고요. 사람이 눈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2m 정도 요만큼 차이 나는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녹색이 여기 지난 걸로 생각할 겁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이라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정선 전에 황색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박차 신호위반 맞다. 제한속도 50으로 달릴 때 도저히 멈출 수 없다. 슈퍼 딜레마존이다. 56으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요. 50으로 가더라도 좀 도저히 못 멈춘다. 시속 50으로 갈 때 22m 이상 필요하다. 저거 어떻게 피하냐? 신호위반 아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100%가 저게 어떻게 신호위반이냐? 멈출 수 있는데도 멈추지 않은 게 신호위반이지. 저건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100%가 신호위반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게 맞겠죠. 저기 멈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속 50으로 오다가 여기서 급제동하더라도 결국 한 22m 이상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때 급제동 한다 치자고요. 끼익! 네, 똑같아요. 황색불 들어온 순간에 급제동해도 역시 사고는 납니다. 근데 우리 경찰 교통조사관분들이 딜레마존을 인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부 계세요. 근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알았어요. 네, 저 신호위반이라고요. 그럼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좀 해주세요. 사고 분석. 제 차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황색불 들어왔을 때 제 차가 정지선에서 몇 미터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황색불 들어왔을 때 급제동하면 바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급제동했으면 내 차가 어디쯤에 멈추게 되는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라고 그러세요.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해야 돼요. 그 분석해야 돼요. 안 해주면 이의신청해서 지방경찰청 이의조사관한테 저 도로교통공단에서 과연 제가 제 차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한속도 50이니까 50일 때 그 상황에서 황색불 켤 때 급제동했으면 어디쯤에 멈추게 되는지 정지거리와 제동거리를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블랙박스보다 내 차가 좀 뒤에 있었을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정선에 도저히 멈출 수 없다. 브레이크에 발이 가기도 전에 벌써 정선을 지나게 된다. 브레이크에 발을 꾹 하면 찌 미끄러지면서, 그래서 정지거리는 0.7초로 봤을 때 한 22m, 반응 시간을 1초로 봤을 때는 한 26m, 그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황색불로 바뀌고 1초 만에 사고 났다.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지금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신호위반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으니까 당신 재판받아야 돼. 약식 기소되겠죠. 많이 다쳤으면 정식 기소될 거고, 조금 다쳤으면 약식 기소될 겁니다. 과연 불박차가 신호위반일까요? 신호위반 아니라고 100%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100%,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다. 그렇죠. 오토바이가 저기서 불법 유턴인지 불법 좌회전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이거를 불박차의 신호위반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거를 저기 쭉 가는데 이때 움직이고 하나, 예, 약 1초 걸립니다. 아직도 황색 신호입니다. 딜레마전.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경찰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저건 도저히 멈출 수 없다.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나온다. 그래서 신호위반 아니다. 라는 조사관분들도 계시고요. 법은 지켜야지. 황색불에 정선 앞에 멈추라고 했는데 왜 못 멈췄어? 그거 어떻게 멈춰요? 그건 알아서 하고. 이런 조사관분들 계십니다. 빨리 이게 통일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호등에 몇 초 남았다. 저기에 3초, 2초, 1초 이렇게요. 이렇게 잔여 시간이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리 속도를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보여요. 황색 신호 안 보인다니까요. 이미 지나쳤어요. 지금 댓글 중에 황색 신호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미 녹색 신호 아까 봤고요. 아까 봤고 여기서 녹색 신호에 나는 이미 이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분은 전 녹색 신호에 지나왔는데요. 근데 경찰관이 블랙박스 봐. 여기 봐. 예, 블랙박스를 숨은 그림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이미 눈은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녹색 신호에 지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아서 녹색 신호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거 어떻게 멈춥니까? 경찰은 불박차를 신호위반을 보고 있어요. 이 담당 조사관은요. 그럼 그 의견 안 바꿔요. 네, 안 바꿀 겁니다. 네, 안 바꿔요. 황색불이 왜 멈추지 못했어? 결국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 그 딜레마전을 인정해줘서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야 될 거고요. 검사가 저걸 어떻게 멈춰? 검사가 무혐의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하면서 그리고 종합범위 가입돼 있으니까 신호위반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아닌 걸로 하고 종합범 처리로 끝나고 그럼 이제 공소권 없음이죠.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저거 무죄 나와야 되겠죠. 무죄 선고해야 되는데
근데 신호위반 아닌 사건이니까 종합법에 가입돼 있다. 그래서 공소기각이다. 실질적인 무죄죠. 고르고님께서 딜레마 존 인정받아서 5m, 약 5m. 이거보다 조금 더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에서 한 7m 돼 보이던데요. 우린 이거 진짜 가까워요. 고르고님이 1심에서 이렇게 황색불에 바뀐 거 무죄 받으셨고요. 지금 항소돼 있습니다. 그 판결이 다른 검사님들한테도 그 판결을 딱 드리면은 맞네 그러면서 무혐의 결정 내리는 경우가 얼마 전에 또 있었어요. 한문철 TV에서 고르고 그렇게 찾아보세요. 고르고로 찾으시면은 고르고로 다 나옵니다. 이 사건 검사도 기소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꼭 무죄 판결 받으십시오. 약식 기소할 거예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셔야 돼요.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래서 고르고님의 판결문을 그걸 참고적으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때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서입니다. 황색불 켜졌을 때 불박차가 정선 몇 메타 거리에 있었느냐. 시속 50이면 여기에 멈출 수 있었느냐. 불가능이다. 그러면 시속 50에 급제동에서 어디 멈추겠느냐. 아니 여기쯤 멈추겠죠. 그 자료가 있어야 그래야 판사가 무죄 판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불박차 빨간불에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박차 갈 겁니다. 신호 바뀌면 가야 되겠죠? 자, 신호 대기. 신호 바뀌었어요. 갑니다. 천천히 가네요. 네, 그렇죠. 3초간의 여유.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네. 저 차 한 대가 가네요. 옳지, 가세요. 네, 철길이구나. 철길 건널목. 앞에서 먼저 나도 멈추는데. 이런. 철길 건널목에 진짜 강력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도 빨간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단기 내려야죠. 차단기 내리러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네, 녹색 신호 받고 여유있게 출발해서 앞차, 그래, 가세요. 가고요. 앞에 멈춰요. 나도 멈추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차가 쭉 갔으면은 나도 쭉 갔을 거예요. 그래, 이 차 그냥 돌아다녔는데 이 차는 요거 못 본 것 같아요. 내 차가 지나겠지, 불박차 지나겠지 했는데 여기 멈추니까 꽝 들이받은 것 같아요. 이 사고를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고요. 상대 보험사는 70대 30이래요. 결국 분심이 갔어요. 분심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80대 20이래요. 제가 20%, 상대가 80이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대표자 협의회 거기서 80대 20으로 얘기했다가 그래서 그래서 아마 소심위에서 80대 20 나온 것 같습니다. 재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가기로 했어요. 분심에서 왜 불박차한테 20%는 잘못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분심이 결정문을 그대로 올려주셨습니다. 동영상상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불박차와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던 차와의 사고다. 신호에 직진하던 차가 주행해 오고 있는데도 우회전을 한 상대차의 과실이 무겁다. 근데 불박차도 우회전하려던 상대차가 우회전하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통행에 각별히 주의를 했어야 된다. 근데 게을리했다. 그래서 내 차를 상대차가 빵 와서 들이받았다. 그래서 80대 20이다. 과연 저한테 20% 과실이 있는 겁니까? 왜 저한테 20% 잘못 있습니까? 한 변호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뭐 제 고견 제가 말씀 안 드릴래요.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세요.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께서 제 대신 말씀해 주세요. 50인의 투표인단이 제 대신. 내 신호에 따라 가는데 나중에 와서 벅 때렸어요. 혹시 80대 20 한 분이라도 나오면 어쩌가지?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혹시 100대 빵, 100% 그렇습니다. 저게 왜 불박차가 뭘 잘못이에요? 여기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불박차가 아직 보이지도 않고 뒤에서 내가 직진해 가고 있어요. 내가 직진해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해 오는 차, 나는 여기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나를 때릴 거.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우회전차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아직 보이지도 않고 뒤에서 우회전 올 차, 그 차가 날 때릴 것을 대비해야 된다? 아니, 우회전하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식할 수 있죠. 근데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조심하죠. 바로 옆에 있으면 내가 빵이라도 해주죠. 근데 앞에 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오는 차를 어떻게 대비하나요? 당연히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잠시 후에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도 당연히 100대 빵입니다. 제가 분심이 가지 말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분심이 가서 80대 20 하면요, 저거 소송 가더라도 나중에 판사들이 분심이 결정 그대로, 이런 판사들도 있어요. 그 분심이 가지 마세요. 우리 보험사 때 곧바로 소송하달라고 그러세요. 아이 참나. 물론 상대 보험사에서 오케이 해야 곧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를 설득해야죠. 이거 100대 빵 나오면 어떡할래, 분심에서. 우리가 소송할 거야. 100대 빵 안 나오면 어떡할 것 같아? 니네가 소송하겠지. 어차피 소송 갈 거예요. 소송 갈 거 뭐하러 들렸다 가요. 그냥 직항으로 가죠, 직항. 경유하지 말고 곧바로 가세요, 곧바로. 100대 빵이다, 아니다가 다 터지는 사건들은 곧바로 소송 가십시오. 불박차는 택시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예요. 오른쪽은 빠지는 길이고요. 요쪽 차로는 항상 막힌대요. 여기에서 갑니다. 앞차랑 조금 거리가 가깝지요. 저러가 멈추면 어떡하죠? 안전거리가 조금 실선 구간이네요. 실선 구간. 으악! 쾅! 어떤 사고인가요? 조차서 슬슬 가버리네? 여기서요. 요 차예요, 요 차. 조 차가 오른쪽에 많이 막히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깜빡이 켰나? 깜빡이 켰어요?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겠네? 네. 저 앞차가 깜빡이 킨 것 같은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요 차가 급제동했어요. 요 둘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비접촉이에요. 불박차가 택시가 앞차랑 안전거리 확보되지 않아서 쾅 들이받았습니다. 앞차에 대해서는 100% 잘못이죠. 그런데 요 차는요. 아니 나는 부딪히지 않았어. 비접촉이야. 난 잘못 하나도 없어. 네가 그냥 니네 둘이서만 해. 나는 끌어들이지 마. 이거 요 차를 끌어들여서 저 차한테 너도 잘못 있잖아 얘기하고 싶은데 경찰에 접수하자니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은 이거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경찰관 중에 원인 제공한 이 차를 1차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차랑 안 부딪혔잖아. 이 차랑 껴든 차랑 안 부딪히고 요 차 멈추고 이 차는 멈추고 넌 왜 못 멈춰? 네가 가해 차량이야. 그래서 이 불박 택시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경찰에 신고하기도 참 애매해요. 이건 뻔해요. 90%, 99%가 요 차 뺍니다. 네, 비접촉이니까. 만약에 이 차가 급히 들어와서 이 차가 피하면서 다른 차 부딪혔다. 그럴 때는 너 때문이야. 그래요. 근데 요걸 넌 왜 못 멈춰? 이런 삼각관계일 때는 그때는 요걸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 차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요 차요. 요 차가 들어온 데가 참 특이한 곳에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기는 실선 구간이고요. 실선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마침 그 차가 들어온 데가 요거요. 플라스틱 봉. 요거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요 플라스틱 봉 3개가 깨졌어요. 다른 차들 거기 뚫고 들어왔나 봐요. 그거 3개, 그게 개구멍이 좀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길로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실선 구간에 플라스틱 봉이 있는데 플라스틱 봉이 3개가 없는 곳을 거길로 들어오려다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앞차 꽝 멈추고 뒤차 꽝. 이번 사고 참나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보세요. 여기가 자 실선에서 여기 조금 끊어졌는데 여기를 뚫고 나오려다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차는 멈춘 차는 잘못 없죠. 예, 그렇다면 아반떼하고 끼어들려고 그랬던 아반떼 그리고 택시 아반떼는 잘못 없고 뒤에서 들이받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불박차 100% 잘못이지. 아니야, 아반떼도 조금 잘못했어. 아반떼가 더 잘못했어. 여러분들의 의견은 몇 번이십니까? 투표 시작. 네. 불박차 100%가 아반떼 잘못 없다는 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반떼도 일부 잘못 있다가 10%, 아반떼가 더 잘못했다가 90%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이죠. 당연히 아예 안전거리 확보했었어야죠. 네, 안전거리 미확보 잘못입니다. 그런데 앞차가 나 가다가 옳지 너 뒤에 가까이 따라오는구나. 너 골탕 좀 먹어봐. 내가 급제동할 테니까 너 피해봐. 못 피하면 네 잘못이야. 안전거리 잘못이야. 안전거리 미확보 더 잘못이야. 그러면서 앞차가 작정하고서 갑자기 멈추면 피할 수 있나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쭉 가다가 앞차가 너 골탕 먹인다. 만약에 앞차가 뒷차로 골탕 먹이에서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 누가 다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이 되겠죠. 근데 앞차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2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급제동한 거예요. 그러면 2차 원인적 원차. 2차가 더 잘못이죠. 경찰에서 당연히 2차를 1차량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 저 차의 번호판을 알고 있어요. 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보험사인지 알고 있어요. 직접 청구하세요. 예, 직접 불박차 보험사가 앞차에 100% 해주고요. 그리고 이 차 보험사에다가 직접 구상금 청구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번호 알죠? 운전자 누군지 알죠? 보험사 알죠? 왜 못합니까? 경찰에 가야만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경찰에 접수 안 하고서도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요 끼어든 차, 불박차 잘못했지만은 2차가 더 잘못이고 2차 잘못, 저는 한 70% 보고 싶어요. 예. 거기서 실손거래소. 그리고 이거는 경찰이요. 야, 너 실손거래소 그렇게 들어왔어? 너 지시 위반이야. 너 지시 위반으로. 그래서 사람들처럼 2차를 처벌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